안녕하세요, 픽스호입니다. 밤에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는데도 낮만 되면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로 졸리고 회의나 공부를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잠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참기 어려운 주간 졸림이 반복되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면 기면증을 포함한 수면 질환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크게 웃거나 화를 내고 놀란 순간 턱이나 무릎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잠들 때 몸이 움직이지 않는 가위 눌림과 생생한 환각이 반복된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기면증은 의지가 약하거나 잠이 많은 성격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뇌가 잠과 깨어있는 상태를 정상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만성신경계 수면질환이에요. 오늘은 기면증의 뜻과 초기 증상, 단순 피로와의 차이, 탄력 발작과 수면마비, 검사와 치료 방법, 운전과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까지 자세히 정리해 볼게요. 기면증 뜻은 무엇일까요? 기면증은 뇌가 수면과 각성 주기를 정상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대표적으로 낮 동안 참기 어려운 졸음이 반복되고 일하거나 공부하고 식사하는 중에도 갑자기 잠들 수 있어요.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해서만 낮에 졸린 것은 아니에요. 기면증이 있으면 밤에도 자주 깨면서 수면이 끊기고 잠과 각성의 경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기면증은 크게 1형과 2형으로 구분해요. 기면증 1형은 과도한 주간 졸림과 함께 탄력 발작이 나타나거나 뇌척수액의 하이포크레틴 수치가 낮은 경우예요. 기면증 2형은 과도한 주간 졸림이 있지만 탄력 발작이 나타나지 않는 유형이에요. 기면증 증상은 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진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기면증의 가장 중요한 초기 증상. 기면증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증상은 과도한 주간 졸림이에요. 단순히 점심을 먹고 나서 나른하거나 잠을 조금 못 자서 졸린 정도와는 달라요. 잠을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는데도 매일 낮에 심한 졸음이 쏟아지고 깨어있으려고 노력해도 버티기 어려울 수 있어요. 수업이나 회의처럼 조용한 상황에서만 졸린 것이 아니라 식사하거나 대화하고 일하는 도중에도 갑자기 잠들 수 있어요. 졸음 때문에 글을 읽어도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방금 한 일을 반복하고 집중력과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주변에서는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하다고 오해하기 쉬워요. 하지만 기면증의 졸음은 의지로 조절하기 어려운 신경계 증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해요. 단순 피로와 기면증은 어떻게 다를까요? 피로는 몸에 힘이 없고 쉬고 싶은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졸림은 실제로 잠들 것 같은 상태를 말해요. 일반적인 수면 부족으로 졸린 경우에는 충분히 자고 휴식하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기면증은 수면 시간을 확보해도 낮 동안 참기 어려운 졸음이 반복될 수 있어요. 다만 낮에 졸리다고 해서 모두 기면증은 아니에요. 평소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콧꼬리와 수면 무호흡증이 있거나 우울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빈혈, 일부 약물의 영향으로도 낮 졸림이 생길 수 있어요. 밤늦게까지 휴대전화를 보고 주말마다 수면 시간이 크게 달라지는 생활도 주간 졸림을 악화시킬 수 있고요. 따라서 졸림의 강도만 보고 혼자 기면증을 판단하기보다 실제 수면 시간과 콧꼬리, 복용약물, 동반 질환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웃다가 갑자기 힘이 빠지는 탄력 발작. 기면증에서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가 탄력 발작이에요. 탄력 발작은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근육의 힘이 갑자기 약해지는 증상이에요. 대부분 크게 웃거나 놀라고 화가 나는 등 감정이 크게 변할 때 나타날 수 있어요. 가벼운 탄력 발작은 턱이 처지거나 눈꺼풀이 내려오고 고개를 들기 어렵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정도로 나타날 수 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증상이 심하면 바닥에 주저앉거나 넘어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발작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의식은 유지돼요. 이 때문에 간질 발작이나 실신과 혼동될 수 있어요. 탄력 발작은 기면증 1형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지만 모든 기면증 환자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웃거나 놀랄 때 반복해서 힘이 빠진다면 당시 상황과 지속 시간을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안전한 상황에서 촬영한 영상을 진료 시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가위 눌림도 기면증일까요? 잠들거나 깨어나는 순간 의식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현상을 수면마비라고 해요. 흔히 가위에 눌렸다고 표현하죠. 몇 초에서 수분 정도 몸을 움직이거나 말을 하지 못해 큰 공포를 느낄 수 있어요. 수면마비는 렘수면 중 나타나는 근육의 이완 상태가 잠에서 깬 뒤에도 잠시 이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어요. 기면증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지만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있는 일반인에게도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가위에 몇 번 눌렸다는 사실만으로 기면증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심한 주간 졸림과 탄력 발작, 생생한 수면 관련 환각 같은 증상이 함께 있는지를 봐야 해요. 실제처럼 느껴지는 수면 관련 환각 기면증이 있으면 잠들기 직전이나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매우 생생한 환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방 안에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사람이 말하는 소리와 발걸음이 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몸에 무언가 닿거나 눌리는 감각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은 잠과 깨어있는 상태의 경계에서 꿈의 일부가 현실처럼 느껴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수면마비와 동시에 나타나면 더욱 두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다만 잠에서 완전히 깨어있는 낮 시간에도 환각이 반복되거나 다른 정신적인 변화가 동반된다면 기면증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확한 평가가 필요해요. 밤잠을 잘 자면 기면증이 아닌가요? 기면증은 낮에 잠드는 질환이니 밤에는 깊이 잘 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실제로는 야간 수면이 자주 끊길 수 있어요. 밤에 여러 번 깨거나 꿈을 많이 꾸고 다시 잠들기 어려울 수 있어요. 수면 중 몸을 자주 움직이거나 생생한 꿈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결국 밤잠이 불안정해지고 낮에는 다시 심한 졸음이 나타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낮 졸림뿐 아니라 밤에 얼마나 자주 깨는지, 콧꼬리와 호흡 중단이 있는지도 같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면증은 왜 생길까요? 기면증 1형에서는 하이포크레틴 또는 오렉신이라고 불리는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하이포크레틴은 뇌가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수면과 각성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데 관여해요. 이 물질을 만드는 뇌세포가 줄어들면 깨어있어야 할 시간에 렘수면의 특징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주간 졸림과 탄력 발작, 수면마비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이런 세포가 사라지는지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면역계가 자신의 세포를 잘못 공격하는 자가면역 반응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어요. 유전적인 소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가족 중 기면증 환자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발병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면증 2형은 하이포크레틴 수치가 정상인 경우도 많으며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기면증을 만들까요? 스트레스와 감염, 수면 습관 변화가 기면증 증상이 시작되는 시점과 관련돼 관찰되기도 해요. 하지만 스트레스만으로 기면증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원래 있던 졸음을 더욱 심하게 만들 수 있고 증상을 처음 알아차리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모두 기면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스트레스 관리만으로 기면증 자체를 치료할 수도 없어요. 기면증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기면증은 증상만 듣고 바로 확정하는 질환이 아니에요. 먼저 의료진은 실제 수면 시간이 충분한지, 교대 근무나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지, 콧꼬리와 수면무호흡증이 있는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를 확인해요. 보통 일정 기간 수면 일지를 작성하거나 활동량과 수면 시간을 기록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후 필요하면 밤 동안 수면다원 검사를 시행해요. 수면다원 검사는 잠자는 동안 뇌파와 눈의 움직임, 근육의 움직임, 심장박동과 호흡 등을 확인하는 검사예요. 수면무호흡증이나 다른 야간 수면 질환이 졸음의 원인은 아닌지 살펴보는 과정이기도 해요. 밤 수면검사 다음 날에는 다중수면 잠복기 검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낮 동안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차례 낮잠을 자게 하면서 얼마나 빨리 잠드는지, 잠든 뒤 렘수면에 얼마나 빨리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요. 탄력 발작이 있거나 기면증 1형이 강하게 의심되는 일부 경우에는 뇌척수액의 하이포크레틴 수치를 확인하기도 해요. 설문지 하나나 낮잠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기면증이 진단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면증은 완치할 수 있을까요? 현재 기면증은 한 번의 치료로 원인을 완전히 없애는 방식보다는 증상을 지속적으로 조절하는 만성질환으로 관리해요. 치료 목표는 낮 동안의 졸음을 줄이고 탄력 발작과 수면마비, 야간 수면 문제를 조절해 학교와 직장 생활을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거예요. 개인의 증상에 따라 낮의 각성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약물, 주간 졸림과 탄력 발작을 함께 조절하는 약물, 야간 수면을 개선하는 치료 등을 고려할 수 있어요. 모든 환자가 같은 약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나이와 직업, 임신 계획, 다른 질환, 부작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약을 복용하더라도 졸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생활관리와 안전수칙을 같이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된 짧은 낮잠이 도움이 될까요? 기면증 환자에게는 낮 동안 미리 계획한 짧은 낮잠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졸음이 심해진 뒤 억지로 버티는 것보다 일정한 시간에 짧게 쉬는 방식이에요. 학교나 직장에서는 쉬는 시간을 조절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낮잠을 잘 수 있도록 주변의 상태를 알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다만 낮잠만으로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낮잠 시간이 너무 길거나 늦은 오후에 자면 밤 수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개인의 생활 일정과 증상에 맞게 의료진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아요. 생활 습관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첫 번째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평일과 주말의 기상 시간이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유지하면 수면과 각성의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밤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을 줄이는 거예요. 취침 전 과도한 카페인과 알코올, 흡연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술은 잠이 빨리 드는 것처럼 느껴져도 밤 수면을 더 끊기게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전반적인 건강과 수면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잠들기 직전에 격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는 과식하지 않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식후 졸음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업무나 운전을 앞두고 과식하는 것은 피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감기약과 알레르기약, 수면제와 일부 정신건강 관련 약물은 졸음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다만 복용 중인 약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의료진에게 현재 약물과 졸음 증상을 모두 알려주세요. 기면증과 운전. 기면증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운전과 사고 위험이에요. 운전 중 갑자기 잠이 쏟아지거나 기억나지 않는 구간이 생겼다면 창문을 열고 음악을 크게 틀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계속 운전해서는 안 돼요.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고 충분히 쉬어야 해요. 주간 졸림이 조절되지 않는 동안에는 운전뿐 아니라 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 불을 다루는 업무,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도 피해야 해요. 치료받고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운전 가능 여부는 증상 조절 상태와 복용 약물, 의료진의 평가, 국내 운전 관련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기면증이 의심되거나 진단받았다면 자신의 직업과 통학 출퇴근 방식까지 의료진에게 알려 안전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와 청소년의 기면증. 기면증은 청소년기부터 증상이 시작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에게 심한 졸음이 나타나면 게으르거나 밤늦게까지 놀아서 그렇다고 오해하기 쉬워요.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고 수업 중 계속 졸거나 행동이 산만해지고 짜증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린이의 탄력 발작은 표정이 갑자기 풀리거나 눈꺼풀이 처지고 혀를 내밀거나 이상한 얼굴 움직임이 나타나는 형태로 보일 수 있어요.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잠들고 감정이 격해질 때, 얼굴이나 몸에 힘이 빠진다면 수면 전문 진료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아요. 이럴 때는 수면 전문 진료를 받아보세요. 충분히 자는데도 거의 매일 심한 주간 졸림이 반복되는 경우에요. 회의나 수업, 식사와 대화 중에도 자신도 모르게 잠드는 일이 생기는 경우에도 확인이 필요해요. 웃거나 놀랄 때 턱과 무릎에 힘이 빠지거나 몸을 가누기 어려운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수면마비와 생생한 환각이 잦고 낮 졸림까지 함께 나타나거나 밤에 자주 깨면서 일상생활과 학업, 업무에 영향을 준다면 진료를 받아보세요. 운전 중 눈이 감기거나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면 운전을 계속하면서 버티지 말고 빠르게 수면 문제를 확인해야 해요. 마무리 정리해볼게요. 기면증은 단순히 잠이 많거나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뇌가 수면과 각성 상태를 안정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면서 낮 동안 참기, 어려운 졸음과 갑작스러운 수면, 탄력 발작, 수면마비와 생생한 환각, 불안정한 야간 수면이 나타날 수 있는 만성신경계 수면질환이에요. 하지만 낮에 졸리다고 모두 기면증은 아니에요. 수면 부족과 수면무호흡증, 갑상선 문제, 빈혈, 우울증과 약물 등 다양한 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기면증이 의심되면 수면일지와 야간 수면다원 검사, 다중수면 잠복기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요. 치료는 주간 졸림과 탄력 발작을 조절하는 약물, 규칙적인 수면 일정과 계획된 짧은 낮잠 안전관리를 함께 진행해요. 특히 운전이나 위험한 작업 중 졸음이 반복된다면 절대로 참으면서 버티지 말고 안전한 장소에 멈춘 뒤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건강 콘텐츠도 기대해주세요. 더 많은 건강식단 정보는 초록창에서 픽스호 검색해보세요. 건강이 최고다. 지금까지 픽스호였습니다.